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NCC 프로젝트 팀에서 금냉 공정을 맡은 조씨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PFD를 그려봤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냉 공정은 네 가지 공정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분해로에서 나온 고온의 열분해 가스를 급냉시켜 중압 반응에 의한 코크나 타르 형성을 방지, 차직가스 컴프레서의 부하 감소, 다음 압축 공정에 대한 부하 감소. 이것은 압축기 컴프레서의 흡입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부하를 낮춘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마력이 줄고 컴프레서의 일단의 토출 온도의 상승을 막아가지고 폴리머 생성으로 인한 컴프레서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폐열을 회수해서 스팀, 딜루션 스팀이나 프로세스 스팀을 생산하고 정제 공정에 리보일러 열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공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주요 장치로는 개솔린 프랙셔네이터, 퀸치 타워, 딜루션 스팀 제너레이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 하단 그림은 NCC 공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걸 제가 인터넷에서 구해봤고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시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금냉 공정은 한 이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크래킹 퍼니스와 이 컴프레서 사이에 이렇게 프라이머리 프랙셔네이터 또 뭐 켄치 타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그린 PFD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시작은 왼쪽에서 이제 가열로에서 나온 분해가스로부터 해서 가솔린 프랙셔네이터를 거치고 크게 켄치 타워를 거쳐서 압축 다음 공정인 압축 공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스트림 넘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00번부터 스트림 넘버 109번까지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단계의 공정의 분해로에서 출구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구 물질이 가솔린 프랙셔네이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되는 캔칭 오일에 의해서 급냉이 되어서 이 온도를 좀 낮춘 뒤에 가솔린 정류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솔린 프랙셔네이터 이 탑에 이거를 가솔린 정류탑이라고 부르는데 이 탑의 바텀, 탑 저액으로 헤비한 성분이 나옵니다. 이 오일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주요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솔린 프랙셔네이터는 한국말로는 가솔린 정류탑이라고 하고 이 설비의 목적은 분해로의 출구 물질 중에 헤비한 하이드로카본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설비 안에서는 분해로의 출구 물질의 열을 이 퀸칭 오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열을 회수하게 되고요. 이 설비의 오버헤드의 템퍼처는 95도에서 120도 정도이고 이쪽에 이제 C10 이하의 성분이랑 딜루션 스팀이 올라와서 다음 설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텀 템퍼처는 190에서 230도 정도로 이 상부 위에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바텀에 이제 캔칭 오일이랑 PFO라는 성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탑저액으로 이제 헤비한 성분이 나오고 103번 스트림을 설명드리자면 이 가솔린 정류탑의 탑저액은 대부분은 이제 퀸칭 오일로 순환이 되는데 일부는 분해 연료유 스트리퍼로 분해 PFO 스트리퍼로 도입이 되어서 스트리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트리퍼의 아래로 이제 연료유로 생산이 되고요. 이 생산된 PFO는 OSBL의 저장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PFO가 무엇인지 또 이 OSBL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PFO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롤리시스 퓨얼 오일의 약자고요. 열분해 연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FO는 용도가 산업용 보일러의 원료 또 카본 블랙의 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소열이 벙커 CU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 자체 연료로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 카본 블랙의 원료라는 것은 제가 이 타 회사인 엘사의 홈페이지에서 보고 적어놨는데요. 이 YNCC에서는 카본 블랙의 원료를 쓰지 않고 이 자체적인 보일러의 연료로 쓰는 것 같습니다. 굳이 카본 블랙이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지도 않는데 그것 좀 판매해가지고 이익 보는 것보다 연료비를 이제 다른 데서 안 사고 있는 걸 써서 아끼는 게 이득인 거죠. 하지만 요즘 이제 탄소 감축이라는 이슈 때문에 보일러 연료를
이 많이들 LNG라던가 그런 연료로 탄소가 좀 덜 나오는 연료로 많이 바꾸는 게 추세지 않습니까? 최근 나온 기사를 제가 발췌한 건데요. YNCC가 뭐 작년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PFO를 사용에 대해서 추후에 PFO의 이제 용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에서 이 부분을 유의 있게 살피고 있을 거고 특히나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이라면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질문으로 나올 확률이 클 것 같기에 뭐 PFO와 뭐 탄소 배출에 관련한 부분을 언급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OSBL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OSBL은 Outside Battery Limit이라는 약자고요. 주공정 시설의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컨트롤룸, 정비룸이죠. 정비동, 저장 시설, 입출하 시설, 유틸리티 시설 등의 부대 설비를 말합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ISBL, Inside Battery Limit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주요 공정입니다. 공장의 설비 중 실제로 생산에 관여되는 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YNCC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공장 소개 제일 사업성 클릭하시고 뭐 무슨 공장, 방향족 공장, 뭐 에틸렌 공장 등등 있는데 맨 오른쪽에 기타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시설을 보시면 뭐 제품 저장 시설, 또 밑으로는 유틸리티 시설 쭉쭉쭉 있거든요. 이게 이제 OSBL이 YNCC에는 이렇게 기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이 OSBL, ISBL이란 말 말고 뭐 S를 빼서 OBL이나 IBL로 부르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네, 다음 104번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PFO 스트리퍼에서 오버헤드로 라이트한 성분의 가스가 가솔린 정류탑 하부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네, 이제 PFO 말고 대부분의 이제 가솔린 프랙셔네이터의 탑저액이 대부분 이제 캔칭 오일로 쓰이는데 이걸 순환 캔칭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환 캔칭 오일은 이제 지나가면서 열경하기를 보시면 알듯이 프로세스 워터를 딜루션 스팀을 발생시킨 후에 또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분리가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순환량은 분해로 출구 물질을 직접 접촉으로 급냉을 시켜서 분해로 출구 물질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순환 캔칭 오일과 만나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정류탑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제 또 나머지 일부는 보일러 피드 워터, 보일러 급수를 이제 유량을 조절해 가지고 예열을 시키고 나가서 돌아서 정류탑 11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108번 스트림은 정류탑 사이드컷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스 오일이 C9 성분입니다. 이 C9 성분이 PGO 스트리퍼로 들어가서 저압 스팀으로 스트리핑이 된 후에 탑저에서 PGO로 생산됩니다. 이 PGO라는 게 이제 파이롤리시스 가스 오일이라는 것인데 한국말로 열분해 가스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퍼니스의 그 연료유로 사용됩니다. 이제 PGO 스트리퍼의 상부에서 다시 109번 스트림을 따라 라이트한 성분이 정류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110번부터 120번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번 스트림이 이제 가솔린 프랙셔네이터에서 이렇게 오버헤드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 가솔린 및 경질 유분, 이 C10 이하 성분입니다. 이 C10 이하의 이제 그 하이드로카본과 딜루션 스팀을 오버헤드로 이제 기체를 분리해서 이렇게 켄치타워로 보내게 됩니다. 켄치타워로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또 켄치타워의 오버헤드로 경질 유분만 이제 압축기로 도입이 되는데요. 켄치타워는 순환 켄치 워터로 이제 물 성분으로 탑 내에서 직접 접촉에 의해서 냉각을 시킵니다. 112번 스트림은 이제 가솔린 유분과 딜루션 스팀을 켄치타워에서 응축을 시켜서 탑저로 분리하게 됩니다. 탑저로 분리하게 돼서 켄치워터 세틀러로 보냅니다. 이 켄치워터 세틀러에서 가솔린 유분과 물이 이 비중 차이에 의해서 분리되게 됩니다. 이제 물 위에 기름이 뜨니까 뜨는 부분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왼쪽에 이제 물만 남고 오른쪽은 왼쪽에 아랫부분은 물만 있고 오른쪽으로는 기름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113번 스트림을 보시면 이 스트림인데요. 앞서 이 왼쪽의 워터가 앞으로 이제 퀸치 워터나 프로세스 워터로 쓰이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물이 이 펌프에 의해서 퀸치 워터로 순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타워에서 회수한 열을 갖고 있으니까 이 퀸치 워터가 각각 필요한 것에 이 열원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퀸치 워터의 그 유저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퀸치 워터 유저로서 이 프로필렌 정류탑의 리보일러가 있습니다. 네, 이 리보일러 등의 이제 퀸치 워터 유저를 거치고 난 후에 114번 스트림을 따라 이 켄치 워터는 40 중반에서 50 중반의 온도를 가지고 이 타워의 밑부분 온도 조절을 위해서 1단 트레이로 도입이 됩니다. 이 1단 트레이로 도입되고 나머지의 켄치 워터는 쿨링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쿨링 워터, 즉 냉각수유에서 한 38도 정도로 냉각이 돼서 타워 상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타워 상단으로 들어가서 이 상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네, 다음 116번 스트림은 이곳인데요. 펌프를 지나서 켄치 유저 말고 다른 이제 흐름인데요. 이제는 켄치 워터가 아니고 프로세스 워터입니다. 이제 켄치 워터로 빠지고 남은 물들을 프로세스 워터로 사용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설비로 그 프로세스 워터 필터 그리고 프로세스 워터 스트리퍼, 딜루션 스팀 드럼 등이 있는데 먼저 이 필터를 거치면서 오일을 여과시키게 됩니다. 그래도 오일을 여과를 시켰어도 약간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솔린 유분 그리고 애시드 가스, 산성 가스는 스트리퍼에서 스트리핑이 되어 스트리퍼의 오버헤드로 나와가지고 켄치 타워, 금냉탑의 하부로 다시 회수가 됩니다. 네, 스트리퍼 하부로는 프로세스 워터가 나와서 퀸칭 오일의 열로 예열이 됩니다. 그래서 딜루션 스팀이 드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딜루션 스팀 드럼에서 이제 생산된 딜루션 스팀은 이 스팀 세퍼레이터로 보내져서 그나마 남아있던 이제 액체 방울들이 제거가 되고 120번 스트림을 따라 열분의 공정에 퍼니스로 들어가서 사용되거나 또는 이 각종 공정의 설비들의 퍼지를 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21번에서 123번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켄치 워터 세틀러에서 왼쪽에는 물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물과 분리된 가솔린 유분, 이걸 PG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이롤리시스 개솔린, 열분의 가솔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이것이 펌핑이 되어서 스트림 넘버 121번 또 122번, 123번과 같이 갈라지게 됩니다. 122번을 따라 일부는 이 가솔린 프랙셔네이터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으로는 123번 대부분은 여기서 나온 PG의 대부분은 가솔린 스트리퍼로 도입이 돼서 라이트한 성분은 압축 공정 1단으로 들어가고 헤비한 성분은 방향 쪽 BTX 공정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는 이 그림처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열분의 가솔린이 방향족 공정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에틸렌 공정에서 나온 열분의 가솔린으로 또 BTX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YNCC에서 아로마틱을 이제 하는데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다트 전자공시를 이용해서 찾아본 것이고요. 네. 올레핀, 이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각각 35%, 22%으로 둘을 합치면 50%가 넘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로마틱 제품들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은 각각 해봤자 2%, 3%, 1.5, 6, 7%밖에 안 돼서 사실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크게 아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저희가 이번에 보는 NCC 공정을 통한 4대 공정을 통한 에틸렌을 만들고 그로부터 이제 프로필렌, 부타디엔, MTB 이쪽 올레핀 상품들이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